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아, 오늘 아침 방송은 주택값, 이 아파트 값이 계속 하향 곡선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는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는 후배가 짓는 건축 현장을 좀 들러봤습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할 당시에 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질까, 그다음에 상가를 뺄까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상가로 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현장 가서 둘러보고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상가로 잘 뺐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같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금 그 근방에 200여 세대가 들어있는,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돼서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빌라 같은 거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물론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은 연말까지 하향 안정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 그전에는 서울도 일부 지역 빼고 또 지방도 인천 같은 데인데도 일부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올 그 연말까지가 하향이 아니고 내년도 하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 그 아파트가 그 빌라라든지 아파트 등 게 너무 많이 지었어요. 지금도 계속 또 분양하는 데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일에 감안했을 적에, 이러한 걸 감안했을 적에 당분간 주택은 계속 하향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을 빼거든요. 지금 집값이라 그러는 게 꼭 무슨 그 메이커 있는 그 아파트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것도 빌라형이죠. 그 빌라나 연립형 이런 것들이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으로 내려가는 기간은 당분간 내년에도 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건축 경기가 아주 안 좋고 또 지은 집도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주어도 못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비다, 또 은행의 또 그 대출 문제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자 문제, 이런 것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구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 여기 이거 조사한 거에 보면은 PIR가 18배나 상승됐었다. 이 PIR가 소득 대비 주택 그 배율을 따진 거거든요. 그게 소득은 일정한 기간인데 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그것이 주택 구입자들의 문제를 도출한다. 그것이 이제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난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희룡 장관이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희룡 장관 PIR 18배 비정상 집값 올해 연말까지 하향 안정화 4달 말 한미 회담 이후 우크라 지원 준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원청이 해결하야. 여기 지금 현재 우크라가 올해 전쟁이 끝난다고 봤을 적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세계 30여 개 국가가 그 회담을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의 그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그 무너진 건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든가 도로, 그다음에 항만 문제, 그리고 이 그 건축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많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건설 현장 건설 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건축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우디에 나가서 하듯이요. 근데 요런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 사회는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런 그 3D 업적인 일들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50여만 명이 그 직장을 갖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좋은 그 직장을 취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력과 관계없이 건설 현장이었든지 어디였든지 기술을 배워서 그게 취업을 해서 그러고 나서 주택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제31회 정기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PIR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평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이라고 볼 때 이 중 18년 어치가
집에 잠기다 보니 나머지 12년 소득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어 출산도 결혼도 이혼에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IR은 주택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는 18배까지 치솟은 바가 있다. 이어 PIR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빠르면 IMF 때부터 가까이 보면 지난 금융위기 때부터 소득과 집값 상승 속도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 정부 당시 완전히 피크를 쳤다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회냐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단기적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당분간은 하향 안정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업계도 집가 사이클을 보면서 안정화를 거쳐 다음 상승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는 미국 금리 상황으로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에 대해 조이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여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방 또는 안정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실수요도 전세와 월세 값이 하향 안정화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수요는 금융이 터주는 만큼 올라가기에 규제도 거래 허가 제도를 빼고는 거의 다 풀었고 세금 부담도 국회 논의가 막혀 있을 뿐 다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공급 금융 역시 이미 댐에 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다고 하지만 3년 뒤 공급 부족 폭등이 오지 않도록 주택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대한 해외 건설 수주 전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우크라이나 해외 수주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말께 미국을 다녀오고 나면 우크라이나 지원 복구와 관련해서도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묶고 그곳의 인프라는 물론 나중에는 주택까지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에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인데 국제기구나 ODA 원조 사업 등을 통할 수 있다며 또 하나는 인력 문제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혼자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등과 손을 잡아 국제적 원팀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따른 도시 변화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주택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이다. 인구가 바닥을 치게 되면 앞으로는 주택과 학원, 학교 등의 수요와 도시공간 등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며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주택과 정책, 사업이 나와야 하기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을 고민할 테니 주택업계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원청이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 원청이 건설 현장 전자 출입 카드제로 가짜 반장들을 없애고 대금 직접 지급 제도 등을 쓰면 베이퍼 컴퍼니도 없어지고 임금 체불도 막을 수 있다며 한두 군데만 각자 도생으로 가면 노조의 타켓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나서면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다. 만약 각자 도생으로 겉돌게 되면 국토부는 감리자와 원청에게 이를 법적 의무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 원장관도 말씀을 했지만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후 복구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 업계가 기술도 있고 또 축적된 또 그 자금도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력 문제입니다. 사우디에 우리나라가 인력 수출할 때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노동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이 그 인구가 많은데 하고 원팀이 돼서 참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 현장의 기술을 그 배워서 그래도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건설업체에서 그 평균 주는 임금에 주고 정부는 지원금을 줍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의 그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들이 일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이들이 집에서 방에서 뒹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 필리핀 정부에서 사우디에 진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나가기 전에 그 언어를 좀 교육을 한 6개월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진출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경우에 젊은이들이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인력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야 그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그 외국의 좋은 정책을 했던 일을 사례를 많이 거기서 그걸 수입해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인력에 우리나라가 최대한 많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여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노령 인구도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이가 그 많다 하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의 그 지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정부가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유엔 기구에서 그 발표한 걸 보면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를 중년이라고 하고요. 또 80세에서 99세를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부터 99세가 돼야 노년이라고 하고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엔 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년 퇴직을 65세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2030 또는 4050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정부에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같이 60세, 62세가 돼가지고 명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40여 년을 갖다가 40여 년을 그저 별 할 일 없이 이렇게 세월을 지낸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의욕도 상실되지만 또 건강도 해치고 또 인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한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진단이라든지 건강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난에 대해서 있는 문제를 외국인들한테만 이제 맡기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족한 인력을 좀 최대한 참여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희룡 장관이 아파트 주택 문제, 주택의 하향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을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